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최악의 한 주를 보내면서 그렇게 한 주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리스크가 일단은 지나갔지만 아직 대부분의 리스크들이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22,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200주 이동평균선이 자리한 영역이기 때문인데 지금의 상황으로 이번 주를 마감을 하게 되면 이번 주 주간 캔들은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할 가능성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 일시적이나마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참 조마조마한 구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내적 문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만 때려 맞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욕 증시 역시 2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 주간 단위로 S&P 500은 이번 주에 5.8%가 폭락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역시 각각 4.8%가 빠졌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최근 12주 가운데 11번째 주간 하락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막 두들겨 맞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마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나름 시장을 달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멘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2%로 끌어내리겠다. 디지털 달러가 달러의 글로벌 준비통화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직접 내놨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약발이 그닥 먹히지 않았는데 연준 내부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무려 7%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경제학계 준칙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연말 금리 3.75% 수준인데 이게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글로벌 경제, 특히 수출 주도 국가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일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잘한 속보성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측이 지금 공식적인 약식재판 브리핑 돌입 전에 나름의 신경전을 꽤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측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은 단연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공개해라 이런 부분이고 SEC는 계속해서 XRP 홀더들이 법원에 입장문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서 갈래타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정상으로는 8월 말까지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조마조마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제 개인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그 이상을 접하다 보니까 기운이 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란한 시간이라는 것은 전 세계 투자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한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챙기시면서 멘탈 관리도 또 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밑에서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전 21,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조금 안기기도 했지만 지금의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러다 주간 캔들 자체가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하는 상황도 현실화될 가능성으로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심리가 더 악화됐습니다. 크립토 투자를 하면서 6이라는 숫자가 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지금 시장이 위협적이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4% 후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오르는 것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중심의 강세 랠리를 기대하기에는 힘이 조금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심리적인 지지선인 2만 달러 위에서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23,362달러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건 곰 세력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달러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곰 세력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뜨릴 경우에는 패닉셀을 목격할 수도 있다.
이건 가격을 17,500달러를 거쳐서 16,000달러까지도 끌어내릴 수가 있다. 매수자에게 한 줄기 희망은 지금 RSI가 과매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건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가능성을 시사한다. 황소 세력은 23,362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그 다음으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6,57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라케시 우패드히에가 말한 것처럼 RSI 상황이 어쩌면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RSI는 좌우 진자 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역사적인 RSI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제 곧 반등 랠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인데 연도별로 RSI의 흐름, 이게 아래쪽에 있는 거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이 위쪽에 있는 게 서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RSI가 과매도 상태를 기록하면서 바닥을 찍으면 어김없이 가격 반등이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월간 RSI 기준으로 45 아래에서 이 바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제 서서히 강세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플랜B 역시 RSI를 근거로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RSI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닥을 찍으면 비트코인은 항상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플랜B는 RSI가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42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짧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플랜B 이 양반이 얼마나 진성 강세론자인지 그가 최근 올린 트윗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는 2015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잔류했다. 나는 69,000달러에서 21,000달러의 하락 과정에서 미실현 손실을 겪었다. 그러니까 안 팔았다. 반대로 9,000달러에서 69,000달러로 펌핑할 때도 미실현 수익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안 팔았다. 팔지 않으면 실제 손실은 없는 것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 또는 0달러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게 9,000달러에서 69,000달러가 될 때까지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가 2만 달러 이 폭락을 경험하고도 100만 달러까지 홀딩하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으면 이 정도로 담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만 달러가 될 때까지 홀딩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확신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을 포인트로 생각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제 개인 기억으로는 이미 한참 전부터 200주 이동평균의 중요성 지속적으로 거듭해서 강조해왔던 인물인데 그는 만약 지금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 더블 바텀, 이중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비트코인은 나름의 진전 과정, 앞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가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15년에도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선을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한 뒤에 급등 랠리를 펼쳤고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도 두 번 바닥을 찍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금 첫 번째 바닥을 확인했고 이후에 2024년 즈음에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한 뒤에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의미 포인트들이 담겨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바닥을 찍고 나름의 반등 랠리를 펼친 뒤에 다시 폭락을 해서 2024년 초에 200주 이동평균선 바닥을 다시 찍고 이후에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려서 급등 랠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길게 상황을 바라보고 장기 투자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도 함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숙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 들어서 곳곳에서 약세장 앞으로 2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분석가들이 몇몇 있는데 이들 역시 반감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소 모호한 근거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전망을 제시할 때는 최소한 렉트캐피탈 수준으로 이 나름의 설득력 있는 근거까지 함께 제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BTC 퓨엘의 경우에도 나름의 의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내가 보기에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 달러 인덱스, 미국 10년물 국채 등은 대부분 바닥을 찍었거나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완전한 바닥과 고점은 아닌 것 같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코비드 충격 당시와 비슷한 덤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바닥은 17,000달러 주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의 분석대로라면 비트코인이 17,0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확인할 때가
증시 역시 바닥 부근을 테스트한다는 것이고, 이것들과 반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달러 인덱스도 고점 찍고 저항 맞고 하락세 보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머지않은 느낌도 드는데 17,000달러 후퇴 상황을 어쩌면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심장이 쫄리는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강력한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 역시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2년 만에, 그러니까 코비드 충격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였는데, 주간 단위로 S&P 500은 이번 주에 5.8%가 폭락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역시 각각 4.8%가 빠졌습니다. 다우의 경우에는 최근 12주 가운데 11번째 주간 하락입니다. 연준의 광폭 금리 인상 행보가 경기 침체 우려로 번지면서 여러모로 투자의 방향성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막 두들겨 맞는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다소 결이 좀 많이 다른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면서 목표 달성을 하겠다, 이런 나름의 의지를 강력하게 선보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달러가 달러의 글로벌 준비통화 입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CBDC와 관련된 멘트도 함께 날려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대한 연준의 다짐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달러에 대한 폭넓은 확신에 기여한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와 동료들은 2% 목표로 되돌려 놓는 것에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달러 약세 추세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를 비롯해서 2023년 온라인 출시가 예상되는 연준의 결제 시스템 FedNow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안길 것이다. 디지털 화폐는 세계 준비통화로서 달러를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FedNow는 연준이 준비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데, 이게 또 블록체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연준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송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멘트만 놓고 상황을 예측해 보자면 2023년 즈음에는 달러 CBDC가 나오고, 이걸 통해서 FedNow를 통해서 국경 간 송금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상황 예측해 볼 수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리플이 즉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연준의 정책 능력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 워낙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파월 의장의 이런저런 멘트도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해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한다라는 경제학계 준칙을 언급한 부분이 주목받고 있는데, 현재 연준이 예상하는 연말 기준금리가 3.75%라는 것을 고려하면 7%는 거의 2배 수준의 금리 인상을 의미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 담긴 일부 정책 결정 준칙들을 보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훨씬 더 많이 올릴 것을 요구한다라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참고하는 정책 준칙 가운데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4에서 7%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꼭 연준이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런 식의 역대급 고강도 금리 핸들링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가계빚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 중심 국가들에게는 직격탄을 안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연일 새로운 속보 상황이 등장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이 자잘한 공방 수준이어서 그렇게 임팩트가 크진 않습니다. 홀더들, 우리 같은 홀더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리플 측이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은 단연 힘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공개해라, 이런 부분이고, SEC는 계속 XRP 홀더들이 법원에 입장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딴지를 계속 걸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일반적인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다 보니까 이제 슬슬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서 갈래타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지금 이런 분위기는 8월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공세를 벌이고 있는 주체는 SEC입니다. 리플 측이 XRP 홀더 입장문 제출과 관련해서 비즈니스적인 부분, 리플 내부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문서 봉인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SEC는 이미 대부분 존 디튼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봉인에 반대한다. 이런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얼핏 들어도 소송의 핵심 쟁점과는 별로 중요치 않은 부분, 그런 입장문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SEC가 XRP 홀더들의 입장이 법원에 제출되는 상황 자체를 얼마나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XRP 홀더들이 XRP 투자를 투자 계약으로 여겼다라는 SEC의 전문가 주장이 완전히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모호한 내용들의 속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8월 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7월 12일까지 리플과 SEC 각각 전문가 증언에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 각자의 반대 입장이 8월 9일까지 법원에 제출돼야 하고 이에 대한 반박 의견 제출 가능 데드라인이 8월 30일입니다.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약식재판 브리핑이 시작되는 게 9월 13일입니다. 이런 캘린더 일정을 보면 참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리플 측의 우세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 홀더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명 어렵고 혼란한 시기이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